자, 그래서 호목은 구면에서의 LMN을 구하는 것을 호목으로 합시다. 오케이? 뭐 구면뿐만 아니라 뭐 토로스가 됐든 잡히면. 자, 근데 우리가 프레네 셀의 이퀘이션을 할 때 소위 얘기하는 파라메타를 쓰는 것보다 뭐를 쓰는 것이 편하다고 배웠냐면은 아크랭스를 쓰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면을 나타낼 때에 여기는 U와 V가 어떤 파라메타에 의해서 달라지면서 이 커브를 형성할 수가 있겠지. 그죠? 면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T 대신에 뭘 쓰게 될 거냐면은 아크랭스 S를 쓰자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곡선론 때 했던 것처럼 파라메타를 아크랭스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파라메타를 T 대신에 S를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S는 T까지 간 거리, 그죠? 출발점으로부터. 자, 이렇게 해줬을 때의 우리의 장점은 뭐가 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했던 내용이에요. 결국 아크 랭스로 했기 때문에 즉 S에 대한 미분의 크기가 1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고, 그죠? 자, 근데 이 식은 뭘 나타내냐면 x 프라임 도트가 내적이 1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한 번 더 미분하면은 x의 두 번 미분과 x의 한 번 미분이 내적이 0이 되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x의 두 번 미분이 x의 한 번 미분. 여기서 얘기하는 미분은 전부 다 sy의 미분. 자, 그런데 x를 갖다가 한 번 미분했다라는 거, 그러면 x를 s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이 x라는 친구는 그 속에 u가 있고 v가 있고 요것이 다시 s의 함수고 s의 함수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체인 룰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u 속에 s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x를 u로 편미분하고 u를 다시 s로 미분해줘야 되죠. 그리고 x를 v로 해주고 dvd. 요것이 이제 곡면에서의 그 아크랭스를 썼을 때랑 곡선에서 썼을 때랑 다르죠. 곡선에서 썼을 때는 그냥 하나만 있으니까 이 한 텀만 생기게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속칭 얘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x 프라임이 s에 대한 미분이에요. x 프라임 결국 n햇과 내적하면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왜?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는 xu와 xv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n의 수직이고 얘도 n의 수직이니까 이들의 합성은 n의 수직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n의 수직이니까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를 가질 수가 있다. n햇이라는 놈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수직인
x 프라임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nhat과 x 프라임을 외적시켜서, 자, 속칭 얘기하는 평면상에서 서로 수직인 두 개만 있으면은 그와 수직인 친구는 반드시 외적에 의해서 하나 결정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크기 1이고 얘도 역시 크기가 1이죠. 크기 1. 따라서 유니트 벡터, 유니트 벡터. 유니트 벡터와 유니트 벡터의 외적은 유니트 벡터죠.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사인 90도를 곱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x2 프라임 같은 경우 x2 프라임 같은 경우가 자, x2 프라임이 x의 2 프라임은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베이시스가 있으면은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각형의 x 프라임 더하기 사각형의 nF 벡터 삼각형의 nF 크로스 x 프라임 오케이? 우리가 I at J at K at에 의해서 리니어 스팬 되듯이 오케이? 자, 세 개의 베이시스 꽉 찬 3차원 공간에 꽉 찬 3차원 세 개의 베이시스가 있어요. 그죠? 오소고나랑 세 개의 베이시스가 있으니까 걔네들에 의해서 리니어 스팬 되겠죠. 그죠? 그래서 x2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돼. 그런데 우리는 x2 프라임과 x 프라임을 내적을 시키면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 프라임 도트를 내적시키면은 여기에 x 프라임 도트가 내적되고 x 프라임 도트가 내적되고 x 프라임 도트가 내적되죠. 근데 x 프라임 도트와 nhat 도트는 서로 nhat은 수직이니까 0이 되죠. 여기도 역시 0이 되죠. 그죠? 얘는 크기가 1이니까 1이 되죠. 근데 이게 0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각형은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x를 아크랭스로 두 번 미분한 이 친구는 뭐가 나오게 돼? 어떤 네모베이의 nF 벡터, 그 다음에 세모베이의 nF 크로스 x의 한 번 미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가우스가 이제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건데, 두 번 미분은 분명히 공률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두 번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요철이 심한가를 나타내 준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fx가 100의 x의 스퀘어인 친구하고, fx가 1x 스퀘어인 이런 친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주로 고등학교 때에 이런 경우에 얘가 위에서 볼록이냐 오목이냐만 갖고만 카운팅을 해봤겠죠. 그죠? 둘 다 위에서 보면 다 오목이에요. 그죠? 그러나 2'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경우는 2'이 200이 나오고 오케이? 얘는 2'이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매스매티카로 안 그려봐도 100x 제곱이 얼마나 뾰족하게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1 갈 때 200이 되죠. 2 가면 4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림이 안 그려질 정도로. 누가 봐도 당연히 공률이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비교적 완만하게 올라가는 편이죠. 개수를 더 낮추면 더 완만하게 올라가게 할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F2'이 0이면은 그 직선이죠. 그 얘기는 공률이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그러한 함수론에서 착안을 해서 가우스는 이것이 벡터의 국면상의 위치 벡터의 아크랭스에 대한 두 번 미분이 이러한 성분도 갖고 있고 이러한 성분도 갖고 있는데 이 성분을 우리가 n 방향으로의 휘어진 정도랑 관련될 거다. 그래서 카파 n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는 이 카파 n을 뭐라 이제 새로운 수학을 만들었을 때는 이름 붙이는 것은 그 수학자의 자유예요. 뭐 이상하게만 붙이지만 않으면 돼. 물리학자들이 간혹 이상하게 붙여서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데
수학자들은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쟤는 뭐 노멀 벡터랑 관련된 커베처니까 노멀 커베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지. 그래서 노멀 커베처. 사실 카파라고 쓰게 된 동기는 가우스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커베처 그러면 영어로 C로 시작하지만 독일 사람한테는 K로 시작해.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잖아. 독일어의 C가 아니라 독일 사람은 K죠. 그래서 그 K에 대한 그리스어가 카파죠. 그래서 카파라고 쓰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독일어로 커베처를, 노멀 커베처를. 그럼 이제 또 하나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거는 자유의 자유인데 이것은 속칭 얘기하게 되는 경로를 쫓아가는 나중에 최단거리란, 그것은 수업은 안 할 거예요. 공면상에서 최단거리를 찾는 문제, 그것을 우리는 지오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오데식하고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찾을 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수업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얘를 소위 얘기하는 카파 G, 지오데식 커베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아인슈타인 이론, 지금 우리 미분 기하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자라는 거니까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노멀 커베처예요. 그러니까 수직에 대한 수직 방향입니다. 그래서 카파 N. 그러니까 여기에서 카파 N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결국 뭐가 된다? X의 2'과 NS를 내적시키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카파 N이라는 친구를 X의 두 번 미분과 NS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X의 프라임하고 N의 타구가 서로 수직이죠.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X의 두 번 미분과 N의 그대로, X의 미분, N의 미분, 오케이? 유시형.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X의 프라임과 N의 미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 막 하게 되면 이제 책이 길어져. 그 이제 수학과 교수가 가르치면 결국 두 학기 분량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일책이 그렇게. 그리고 많은 예를 다루게 돼. 그림도 많고. 진짜 미분기하학은 사실은 수학과에서, 내가 배울 때는 무슨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수학과 교수들이 강의를 한다면 아마도 한쪽 면에다가 빔 프로젝터를 쏴대고 칠판 수업하는 게 최고일 거예요. 왜냐면 이 공면이 눈에 잘 안 보이거든.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줘야 이게 공면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수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뭐 칠판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우리는 바로 이 노멀 커베처, 이 노멀 커베처가 뭐랑 관련되냐면은 바로 SFF. 우리는 바로 SFF가 바로 진정한 휘어진 정도로 지금 잡아준 거죠, 그죠? 즉, 이때 요 거리랑 관련되는 양이니까 요 거리에 2배를 하든 100배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속도는 물리량이 아니에요. 정의된 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시간분의 2배의 거리 이렇게 정의했어도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그죠? 속도를 갖다. 그러니까 시간분의 2배의 거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럼 시속 60km가 시속 120km가 됐을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속도는 정의된 양이지, 빠르고 느리고를 나타내기 위한 2배를 곱해서 속도를 재정의했을 때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느린 사람이 빨라지고 빠른 사람이 느려지는 일이 있어?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단지 갈릴레이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굳이 2배를 곱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정의한 것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놈이 상대적으로 이놈이 더 많이 휘었냐, 이놈이 더 많이 휘었냐를 나타내기만 하면 되니까 100배를 곱해서 정의를 하든 1000배를 곱해서 정의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100배를 곱하든 1000배를 곱하든 양인 놈은 양이 될 거고 음인 놈은 음이 될 거고, 그죠? 그래도 비교는 얘랑 누가 더 크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무슨 성질이냐면 부등호에다가 양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관계식이 달라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소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도 마찬가지고 곡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이 카파 n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아까 얘기한 SFF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 그걸 갖다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이고. 자, 우리가 좀 전에 뭘 했냐면은 카파 n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x의 프라임 하고 n의 프라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크랭스 파라미터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x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x의 u로 미분하고 u를 프라임. u 프라임은 다시 s에 대한 미분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x의 v, v 프라임. 따라서 최근에 미분기하학의 어떤 노트를 보게 되면 아예 파라미터를 처음부터 아크랭스를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혼돈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아크랭스로 통일시킨단 말이지, 처음부터. 곡선론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파라미터는 아크랭스밖에 없는 걸로 하고 뛰어드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n의 벡터의 미분은 n의 벡터를 u로 편미분한 거, u를 미분한 거, n의 벡터를 v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v에 대한. 자, 이 계산은 카파 n, 노멀 커베처는 뭐가 되냐면은 결국 마이너스하고 x 프라임, x의 u 프라임 더하기 x의 v 프라임, 내적 n의 u 프라임, n의 v 프라임. 자, 요것을 우리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하고 얘랑 내적 xu와 nu의 내적하고 u 프라임의 스퀘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b의 u 프라임 v, x의 v의 내적 nu, 다시 마이너스의 x의 u 내적 nv 하고 u 프라임 v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x의 v 내적 n의 v에 대한 미분 v 프라임의 스퀘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봅시다. 저 식에서 우리가 xu와 n 햇이라고 하는 친구는 서로 수직이에요. 그죠? 근데 얘를 u로 미분해 봅시다. 편미분. 그러면 얘는 xuu 하고 n 햇 플러스 x의 u 하고 n 햇 u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꼴 0. 그래서 x의 u 더하기 n의 u라고 하는 친구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x의 u의 n을 해준 겁니다. 즉, 요 놈이 뭐랑 같아? x의 u와 n의 경우랑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2배의 x의 uv n의, 얘는 뭐가 되느냐? x의 vv의 n의. 바로 요거 호목으로 합시다. 요것도 호목으로 합시다. 이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L이죠. 예? M이죠. 그죠? N이죠.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카파 N 가우스의 노멀 커베처라고 하는 이 친구는 결국 L배의 du ds의 스퀘어 플러스 2배의 n배의 du ds dv ds n배의 dv ds의 스퀘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만약에 SFF 형태로 써주려면은 바로 카파 N의 ds의 스퀘어, 그죠? 이것이 바로 L배의 du 스퀘어, 2m의 du dv, m배 dv 스퀘어. 바로 SFF가 된다. 즉, 카파 N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SFF가 크다라는 얘기죠.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죠? 아크랭스의 스퀘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카파 n을 매저를 하면 측정을 하면은 얼마나 얘가 곡면이 조금 움직일 때 팍 내려가는지 조금 내려가는지 즉 휘어진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사실은 이 뭐라 해야 되나 그 긴 책을 지금 요약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이 많이 건너뛰어요. 어쩔 수가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니까.